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울고 웃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9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밤사이 관세 발언 때문에 또 발목을 붙잡히면서 현재는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상태인데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휴 끝나고 좀 웃으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는 예. 사실 미국의 주가라든가 비트코인, 특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가격을 볼 때는 웃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증시 얘기 많았었죠. 뭐 일시조정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부진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형상이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한 게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강하게 치솟았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는 상징은 역시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죠. 관심이 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작년 12월 초에 488달러였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는 방송 중에 288달러인데요. 이거보다 예. 좀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284달러. 284달러? 예, 그러면 마감했습니다. 41% 폭락이 한 45% 폭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시조정이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그렇진 않다. 45% 폭락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일시조정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분이 답을 고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비트코인도 한때 트럼프 취임 전에 10만 9천 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이것이 7만 8천 달러까지 가다가 예. 문제의 트럼프 발언 때문에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럼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이 과연 관세의 영향이냐? 인과관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세와 관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의 발언의 속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strategic reserve다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원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준비 자산 예.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요. 이거의 4개 대상으로 리플과 솔리라를 얘기하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첨가시켰죠. 그렇죠. 모두가 이 4개 대상이 트럼프가 국익을 위한 거냐, 트럼프가 본인 자신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 속한 공화당을 위한 거냐 했을 때는 역시 국익보다는 트럼프 사익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공화당 직원들한테, 공화당 의원들한테 기부를 많이 한 코인의 제조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솔리나는 달러 트럼프라든가 달러 멜라니어를 발행한 제조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스트래티직 리저브에 대한 그 성격이 우리나라는 전략 빚진 자산으로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애매모호한 성격, 그다음에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다. 트럼프라든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기부한 것을 어떻게 국가의 이렇게 전략 자산으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 애매모호한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8천까지 떨어지다가 9만 5천 달러에 가다가 오늘은 8만 5천 선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세 차원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 전에 엔비디아 얘기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주가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 모습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 김천 PD랑 같이 요거 일진 그래프에 해당되는데 오늘도 예. 한 9%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예. 장중에는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장 마감에 조금 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첫째 날에 8% 떨어졌죠. 급락했죠. 그렇죠. 폭락 수준에 해당되는데요. 둘째 날에 우리 토요일에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이때 그 주말에
봐라 엔비디아가 이시 조정이고 결국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 8%대로 폭락했습니다. 왜냐면 세 날짜를 전부 베이스 팩터를 포함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4%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떨어졌을까? 근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산업의 성장상 성장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해 법칙에 부합됐나 이 여부가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황해 법칙은 다들 아실 거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상이 383억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단으로 15억 달러 증가하려면 398억이 되죠. 근데 이번에 발표했던 것은 393억. 그러니까 미달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가 이런 순익 지표에서 보면 사실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84센트에서 한 1 이렇게 센트 정도를 0.84에서 1센트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0.89로 그치다 보니까 수익에서도 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총이익 비율은 이게 이번 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사실 5월 이후서부터 발표됐던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3분기 연속 매출액 대비해서 총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세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엔비디아가 성장기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1차 도함수값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값 0보다 큰 성장 기울기가 가파라야 되는데 이게 충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3일 만에 첫째 날 8% 떨어지고 둘째 날 4% 급등하다가 오늘은 한 9% 가깝게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발언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가격 움직임은 잘들 아실 겁니다. 예. 뭐 한때 7만 8천 달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게 일보 직전이다.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9만 5천 달러까지 가다가 오늘 다시 8만 5천까지 떨어지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 20분 만에 그리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폭이 더 심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달러 트럼프라든가 달러 멜로니아도 관심이 되는 민코인에 해당되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이 크게 보면 세 차례입니다. 그 내용을 작년 대선 이후부터 그 성격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코인 컨퍼런스에서 슈퍼 망국론 주장할 때는 대선 보답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작년 말에 화제 인물이다. 뭐 그 해에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화제 인물로서 마지막 날에 오프닝을 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뿐이 없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도 좀 여러 가지 좀 주춤한 상태, 또 증시 오프닝 벨에서 그렇죠. 사실은 코인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이번에 한번 종전과 다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코인 컨퍼런스에서 대선 자금 보답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오프닝 벨에서는 굉장히 아주 결심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대중경제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결심이 센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비트코인 얘기라든가 코인 얘기할 때는 어떠냐? 굉장히 환한 표정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달리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거의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을 예. 사실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방안이 특히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렇게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예. 이렇게 움직일까? 뭐 투자에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치를 부여하는 차원은 법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스테이블 코인 문제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을 좀 국가가 수립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 방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베센트라든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을 국가의 법정 화폐로 법화, 스테이블 코인화를 하는 방법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방안이 있죠. 하나는 자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연방정비주대에서 갖고 있는 준비자산, 리저브 에셋이라는 원어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전략 비춘 스트래지c 스톡파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게 지금의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전략 비춘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는 연준과 파월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으려면 후자는 전략 비추사는 트럼프 독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의 원어를 보겠습니다. 예. 스트래지c 리저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성격이 자 준비 자산이냐, 전략 비추이냐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 하나는 뭐냐? 트럼프가 아예 이 표현을 몰랐던가, 예. 아니면 고도의 쓸수다. 아. 그러면 고도의 쓸수는 뭐냐 하면 준비 자산의 리저브와 에셋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략 비춘의 스트래지c 이것을 통합해서 스트래지c 에셋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야 사실 94,000 갈 때 전략 자산으로 했다. 뭐 비트코인이 덜 나갔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말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왜 예. 주가가 떨어졌을까? 관세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에 갖고 있는 협상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요 영어 표현에 strategic reserve의 준비 자산의 리저브와 전략 비축의 strategic을 서로 통합한 고도의 쓸수가 아닌가 하는 이런 표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목적이 달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언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겁니까? 네, 그때그때 따라서 목적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죠. 그렇죠.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홍익표가 저보다는 그런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방송하면서 상당히 화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표정도 다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격앙되게 화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본인이 취임 전에 달라 트럼프와 달라 멜라손에 대해서 사실 가치가 없는 밈코인 가지고 대통령이 홍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홍보하다가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 앤 덤프라도 이게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일시에 매도해서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법정으로 갔죠. 퍼블릭 시티즌에서 결국 트럼프의 달라 트럼프의 홍보는 사기 사건이다. 법정에 호소에 대해서 호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때 10만 9천 원 가던 게 7만 8천 달러까지 폭락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가치가 없는 민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9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인 이렇게 예. 관련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동안 말했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코인 발언에서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자 오프닝 벨에 이렇게 굉장히 결심 있는 것 예. 작년에는 슈퍼왕국 할 때 대선 과정에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격앙되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적인 목적도 이번에 많이 작용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다른 목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세를 지금 사실 예정일을 보면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예. 때리죠. 내일부터 때릴 거를 보는데요.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재정 적자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미국의 학계고 같은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포토녹스에 보관된 놈을 유동화시키자. 이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쓰자 하는 예. 것은 지난주에 아주 미국사에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그 규규 자산을 어떻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쓰겠느냐. 이 문제는 후손 세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 세대의 트럼프 노믹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대 간에 본인 자신의 이걸 위해서 쓰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저항이 많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남았던 법안이 신시아 루시아 법안이죠. 그래서 지금 20만 개 정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100만 개 보유로 늘리겠다. 해서 이 펌프 앤 덤프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면 결국 재정 적자 문제 지금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마지막 방안으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선행 조건도 있었죠. 예. 자, 비트코인을 법정 학배를 했던 엘살바도르의 그렇게 부켈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 해결, 국민의 지지도 90% 올라가 영웅을 꿈꾸고 올해 노벨 평화상을 꿈꾸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이미 실행 방안에서는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안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재정 적자과 국가 채무 문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이 예.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선행 사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페드와 파월이 이거를 받아들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 비축 자산으로 국내 언론에서 읽혔다면 예. 파월과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음, 그런데 파월과 트럼프 입장에서 왜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집장에 얘기했을까? 예. 뉴욕타임스는 준비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하는 쪽에 얘기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준비 자산이 있으려면 예. 결과적으로면 페드와 파월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페드와 파월의 협조가 있으려면 지금 상태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확실하게 미국의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기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예. 또 하나의 비트코인, 또 하나의 민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가져간다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과연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을 국가의 법정 화폐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당연히 파월과 페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민코인, 지금 민코인까지 포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솔라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자, 이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페드가 보기에는 금을 처분해서 그 재원 가지고 이걸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입장에서는 자, 페드라든가 파월은 사실상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 행정명령으로 스케줄 F가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쳐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쳐냈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리티지라는 프로젝트 2025 계획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파월과 그다음에 친트럼프 인사가 아닌 페드의 보드 멤버를 임기 전에 교체할 것이냐. 이 문제가 돼야 사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준비자산 성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다시 이렇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렇게 가격 변동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향후 금값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전략 비중 발산하니까 지금 금값에 대해서 자 이것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 가격에 대해서 올라간다 아주 이렇게 강세를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재원을 마련한 측면에서는 금을 팔아야 되지 않냐 금값에 대해서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스트레지
스톡파일로 소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할 때는 이거는 뭐냐? 사실상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이걸 해결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전략 비축으로 해서 신수야 법원에서 100만 개 정도 올리겠다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실행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준비 자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로 달러를 발행해서 이걸 비트코인과 네 가지 해당의 빔코인을 사서 넣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인플레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어려운 방안이고, 자, 가장 현실적 방안이 금을 팔아가지고 결국 저거를 마련한다. 금값이 떨어지겠죠. 그게 떨어지겠죠. 이런 장소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략 비축 자산이다. 금값,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다. 폭등한다. 금값이 떨어진다. 이 방안에 있어서는 너무 불확실성 발언이 많다. 트럼프 자체의 말 한마디도 불확실하고 지금 이번에 발언 사실 스트래지c 리저브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격이 가치에서 움직인다면 시장의 신뢰라는 것은 자 10만 5천 가, 7만 8천 가, 그 다음에 9만 5천 가, 8만 5천 가 말 한마디 의지한다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증시도 출렁거려,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출렁거려, 민코인도 출렁거려. 그러면 이론과 규범에서 흐트러져 미국 사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학습효과, 에로교에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그렇죠.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도 초기 단계에 힘이 있지만 자꾸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태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신뢰가 떨어진다. 트럼프의 말도 약발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